안녕하세요. 락규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주택 경매 물건 하나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평택에 아주 괜찮은 물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위험성은 존재하고 있지만 이 건물 자체로만 보면 수익성을 극대화시킨 그런 물건이라고 보여져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토지가 78평인데 건물은 302평이나 됩니다. 감정가는 10억 6천인데 현재는 반값인 7억 6천부터 시작을 하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물 면적이 302평이나 되는데 왜 그렇게 넓을까? 일반 상업지역에 지어서 높게 넓게 지을 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1층에는 현재 음식점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요. 2층은 원룸이 7개, 3층도 7개, 4층도 7개, 5층은 한 가구, 그리고 지하층에도 유흥주점이 입점할 수 있는 상가가 2개, 그리고 원룸이 21개, 일반 주택이 한 가구, 총 22세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가가 2칸에 22세대. 근데 여기만 보면 뭔가 이상하죠. 우리가 보통 보고 있는 이 다가구 주택은 3층까지 주택을 지을 수가 있는데 여기는 2층, 3층, 4층, 5층까지 모두 다 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본건의 2층, 4층은 공부상 용도는 근생인데 원룸형 주택으로 이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봐도요. 지하에는 위락시설이 있고 1층까지는 일반 음식점이 맞는데 2층부터는 제1종 근생인 미용실, 피부관리샵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5층만 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건축물 대장상으로 보면 여기는 거의 상가 성격에 가까운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으로만 본다면 이 물건은 대출이 엄청나게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상가 주택이 아니라 거의 상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현재는 상가 용도가 아니라 주택 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반 건축물의 위험이 존재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권리 분석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는 2020년에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천에 80만 원 점포를 이용하고 있는 분이 대학력이 있는 분이시고요. 보증금 35만 원에 월세 45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보증금이 없다고 보면 되겠죠. 그중에서 전세입자 같은 경우는 전입 확정 배당 신고를 아주 잘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만 보면 되겠죠. 보증금 1,000만 원.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가 같은 경우는 이미 월세로 한 1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보증금만큼 다 까기 때문에 낙찰받고 나서 명도할 때 보면 결국엔 내어줄 보증금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이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일부 이사비를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본인이 여기에 들인 시설비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사를 나간다면 이사비를 요구할 수 있고 아니면 여기에 이미 시설비가 투자된 만큼 계속 영업을 한다고 한다면 아마도 재계약을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한 층당 불법이지만 7개 원룸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월세가 45만 원 정도 하는 것 같고요. 아니면 천에 50만 원. 그러니까 평균 40에서 50만 원이라고 본다면 지금 이 원룸이 22개니까 대략적으로 한 달에 원룸에서만 나오는 금액이 약 1,000만 원에 가까운 아주 많은 금액의 월세가 발생되는 그런 상가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1층의 점포와 그리고 지하 점포, 5층 주택까지도 모두 다 월세를 놓는다고 한다면 1,000만 원 이상의 월세를 볼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건축물 대장에서 보신 것처럼 여기는 현재 주택이 아니라 근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로 적발이 되게 되면 이행강제금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에 휘말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번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지금 1층 상가인 것 같은데요. 현재 내부 공세정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현재도 공실인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뒤쪽의 사진을 보니까 각 층마다 어떤 스타일로 되어 있는지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2층의 복도를 보면요. 자전거가 한 대 세워져 있는데 생각보다 이 방과 방 이 간격이 좁은 데도 있지만 여유 있게 빠져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벽이나 바닥, 문까지 보시면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것 같은 이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 다음 층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2층이 더 깔끔하고 3층 같은 경우는 2층보다는 덜 깔끔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전반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마지막 4층 같은 경우는 여기 문고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시원 같은 그런 문이에요. 그래서 현재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크게
그 리모델링을 하지 않은 그런 공간이 현재 4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원룸 안에 보면 화장실도 있고요. 여기 취사 시설이 왠지 구비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다중주택으로서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이 원룸으로 되어 있는 이곳이 예를 들어 식당이나 또는 화장실, 샤워실 이런 식으로 꾸며 놓고 나머지 6개의 방이 다중주택으로 운영이 됐어야 됐을 수도 있겠는데 테두리에 3개가 있죠. 이 가운데 있는 원룸이 공용 시설, 공용 취사 시설이나 공용 샤워장 이런 식으로 고시원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거를 불법으로 해서 각 원룸으로 총 7개를 세팅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고요. 모든 층이 이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어요. 사실 이 중간에 방이 하나 덜렁 있는 게 생뚱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경매 낙찰받고 분명히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아마도 원상 복귀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방가까지 떨어져 있을 동안 아무도 입찰하지 않은 그 이유가 그 부분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권리 분석으로 보면은 우리가 전혀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건축물 대장에서 봤던 것처럼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이용하려고 했던 이런 공간을 현재는 원룸으로 이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위험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감안하셔서 사전에 많은 조사와 어떤 여러 가지 위반 건축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디까지 원상 복귀를 해야 되고 얼마 예산이 들어가는지까지도 폭넓게 계산을 하셔서 판단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물건 자체로만 보면 15억짜리가 7억 6천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월세가 대략 1,000만 원 이상의 월세를 만들어내는 그런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불법 개조로 인한 위반 건축물일 가능성이 높은 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염두하시고 이 물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서 이 영상을 간단하게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